안녕하십니까. 서울브레인신경과 이일근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독감 백신과 치매 발병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스튜디오의 이 배경이 아주 고산지대에 호수도 있고 저기 높은 산도 있고요. 저기 설산처럼 보이는데 그런 곳에서 실제로 방송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예, 여러분도 중간중간에 배경을 즐기면서 방송을 들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다음 주쯤 한 10월 15 일경이 15일 전후가 국가 독감 백신 65세 이상 연령층에 어 백신 접종을 해 주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감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됐죠. 제가 한 5 개월 전쯤에 요런 똑같은 형태의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를 줄여주는 치매 발생 위험도를 약 20% 정도 낮춰준다는 결론을 어 얻게 된 그 과정 어 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 아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를 줄여주는데 독감 백신도 치매를 줄여주나요?" 이런 어 질문을 실제로 많이 하세요. 요새는 이 얘기를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요 독감 백신이 치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런 질문을 딱 그 제목으로 했다는 거는 답은 예스겠죠. 예스. 그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달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 내용이 요겁니다. 대신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치매 발생 위험률을 낮추어 준다." 7 년간 관찰했더니 백신 접종을 맞은 그룹에서 안 맞은 그룹보다 환자 발생률이 20% 감소했다. 100 명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7년 동안 80 명밖에 치매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건 엄청난 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명 생길 걸 8명 생기게 해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약물도 하지 못했었던 거거든요. 어 그 수많은 수백 조의 돈을 들여서 한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어지는 질문. 독감 백신 접종도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춘다던데요. 사실인가요? 간단히 답을 드리면 많은 연구에서 독감 백신 접종이 접종 이후에 치매 발생률을 낮추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반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구를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가 2022 년에 미국에 있는 그 University of Texas라는 그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에서 헬스 사이언스 센터에서 2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백신을 맞은 그룹과 맞지 않은 그룹 다 해서 200만 명은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작은 도시가 몇십만 명인데 200만 명이면은 거의 중급 도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면 중급 도시의 인구 전체에 해당되는 숫자니까요. 거기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더니 독감 백신을 맞은 그룹은 맞지 않은 그룹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발생률이 40%가 낮더라. 10명 생길 것이 6 명밖에 안 생기더라라는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이 수치가 정말 정확한 수치인지 실제 전체 인구에서는 얼마일지 차이는 날 수 있죠. 왜냐하면 연구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이 40 에서 그래 봐야 20 에서 30 에서 50%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10% 증감을 해도. 그래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인용되는 연구가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코호트 연구인데요. 코호트 연구라는 건 뭐냐면은 어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찰하는 연구를 코호트 연구라 그러거든요. 2019년도에 이루어진 캐나다 코호트 연구에서도 백신 접종자는 비접종자에 비해서 발병률이 25에서 30% 감소한다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특히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꾸준히 접종할수록 예방 효과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는 30% 혹은 그 이상으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보통 그냥 일생에 한 번, 예전 백신은 한 번이고 최근에 싱그릭스는 이제 2번 접종을 한 번으로 카운트하는데요. 그렇게 맞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10년 이상 지나면 꼭 다시 면역을 강화하고 싶으면은 뭐 추가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추가 권유 사항이고 그냥 일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백신인 반면에 독감은 매년 그 항체 구조가 바뀌거든요. 바이러스들이 자기네도 이렇게 변신을 해요. 그래서 매년 그 국가 연구소에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형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한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매년 백신의 내용이 다릅니다. 타겟으로 하는 항원이 바이러스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매년 맞아야 돼요. 매년. 그래서 그 매년 빠지지 않고 맞을수록 치매 예방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꼭 맞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우리나라의 경우는 65세 이상은 국가의 비용으로 해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는 병원만 잘 찾아서 가시면 그냥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자, 근데 이상하죠? 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는데 치매가 덜 생길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이론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추정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기전 메커니즘이 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중요한 거 4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이걸 설명드리느냐 하면 이 설명 속에 우리가 치매 전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게 어떤 건지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독감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 기전 추정 4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다음과 같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제시가 됩니다. 프로포즈 혹은 서제스트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로는요.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그중에 1번이 만성 염증 억제 효과입니다. 뉴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치매는 뇌의 만성 염증의 결과물이고 미세아 교세포라고 하는 마이크로글라이아라고 하는 세포들은 우리 뉴런이라고 실제 활동하는 전기적으로 활동하는 세포가 있어요. 뉴런. 그런데 그 뉴런들을 지지해 주고 있는 세포예요. 예전에는 이거는 단순 지지 세포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연구가 거듭될수록 얘네들도 뉴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뇌의 만성 염증이 반복되면 치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신이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면역계를 훈련시켜서 그 이뮨 시스템 전체를 이 백신이 훈련시켜서 면역력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훈련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전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겸사겸사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뇌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 기전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다른 이유로라도 뇌에 만성 염증이 생긴다면 그것은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 홍보나 광고 보면은 치아 잇몸 질환을 예방하면 치매를 줄여줍니다.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그 잇몸 염증이 뇌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혈액을 타고 뇌 염증 수치를 올려요. 그래서 치매가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서 되는 파생되는 그 기전이 되는 거죠. 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 치매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권투나 미식축구, 공격수 이런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높아요. 근데 그것도 이걸로 설명이 되는 게 그렇게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그 안에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감염성 염증이 아니라 그냥 비감염성 염증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만성 염증 억제를 백신이 이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매 발생을 줄여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자, 2번 면역계 조절 효과. 영어로는 immune modulation이라고 써놨는데요. 면역계 전체를 백신이 면역계를 강화하면서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기적인 백신 접종은 면역 시스템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서 그러니까 이 군대를 아주 균형 있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성 염증이나 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과도한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치매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내용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염증들, 이 두경부 쪽의 염증들, 그다음에 그 외상성 충격 여기와도 다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계의 조절이 백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치매를 줄여주는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3번 전신 감염 예방으로 인한 2차 보호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앞에와 비슷한 얘기지만 여기서는 특히 전신 감염이 되면 그것이 악영향을 끼쳐서 치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독감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 독감이 일시적인 저산소증. 왜냐하면 호흡기가 작동을 잘 안 하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염증이 다음 단계로 저산소증을 일으켜요. 그다음에 염증성 사이토카인 폭발이라는 그 코비드에서도 이런 용어가 나왔었거든요. 호흡기 바이러스가 강하게 공격하면 어택을 하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 화학물들을 몸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들을 사이토카인이라 그래요. 얘네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것이 우리 몸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벼운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뇌세포 손상을 줘서 그것이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뇌신경 손상이 되니까요. 근데 이것을 백신이 감염을 막아주고 그 연쇄적인 사이토카인 폭발을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시되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세 번째 기전입니다. 자, 네 번째 더 있지만 제가 딱 추려서 말씀드리는 마지막 네 번째 기전은 훈련된 면역. 그 이뮤니티가 트레이닝이 잘 돼 있다는 거, 잘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트레인의 정도를 이제 느끼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독감 백신 바이러스가 나를 침범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는 것은 야생에서 면역성을 얻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트레인드, 훈련된 면역이라는 의미는 잘 디자인된 백신을 통해서 내 몸의 손상, 신경 손상을 최소로 하면서 면역성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훈련된 면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독감 백신이 선천 면역을 강화시켜서 노화와 관련된 뇌염증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야생 면역이 아니라 훈련된 면역이기 때문에 신경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와일드 이뮤니티가 아니라 트레인드 이뮤니티, 야생 면역이 아닌 훈련된 면역을 독감 백신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이
치매 측면에서는 예방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백신들도 있는데 가장 강력한 거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과 요 앞에 매년이라 그랬죠. 독감 백신은 매년 맞아요. 그리고 아까 연구에서도 매년 맞는 사람들이 효과가 더 좋다 그랬죠. 그래서 매년 독감 백신 접종 이 두 가지가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얼만큼? 수십 퍼센트. 최소 20에서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저도 약물 처방도 하고 새로운 연구도 보고 하지만 지금까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요새 막 많이 권하는 그런 1 년에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그런 약물들도 이만큼 예방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상포진을 예방해 주고 독감을 막아 주는 기본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백신을 통해서 치매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 그 비용 효과 면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예방 방법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질문을 몇 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엔젤 님께서 85세 여성인데 작년에 치매 인지 검사에서 거의 정상 수준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1 년이 지난 지금 최근 기억이 많이 깜빡인다고 호소하는데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건망증일까요? 파킨슨 진단 1 년 되었고 약 복용 중입니다. 치매는 서서히 온다던데 작년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나 싶어서요. 기본적으로는요. 이 속도가 서서히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많이 깜빡인다고 그것이 치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력만 좀 많이 깜빡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 정상적인 생활, 내 건강을 잘 지키는 생활을 하시면 특별히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는 한은 치매가 단기간에 급격히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다른 분들도 많이 발생하세요. 단기간에 확 나빠져서 진짜로 치매가 진행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렇게 급격히 악화시키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니까 그거는 봐주시는 선생님, 신경과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진행 루틴 과정으로 볼 때는 그렇게 단기간에 급격히 진행은 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동훈사랑 빛나리 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추석 전에 왼쪽 머리 반쪽 대상포진이 생겨서 지금 물집은 다 잡고 머리 반쪽 약간의 통증 치료 중입니다. 처음 나올 때 접종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예방적 백신 접종은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엄청 심하게 했답니다. 만으로 67세입니다. 독감은 한 번도 빠짐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하신 것 잘하셨고 왜냐하면 둘 다 지금 백신 맞으셨으니까요. 회복도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없잖아요.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나와 백신 접종을 한 나를 동시에 살아볼 수는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단언하는 거는 뭐냐. 대상포진 백신 안 하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엄청 더 심하게 앓으셨을 거예요. 근데 걸릴 확률 35% 정도 감소 그리고 걸렸을 경우에도 그 심한 정도가 훨씬 약하게 넘어가요. 맞으시면. 그러니까 잘하신 거고요. 지금처럼 그냥 잘 독감도 매년 맞으시면 되고 회복도 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절대적 내편 님께서 RSV 백신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70세이고 어머니 65세 두 분 모두 고지혈증 외엔 만성 질환 없습니다. RSV 백신 부작용으로 길랑발의 증후군 발병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 이해 득실을 고려했을 때 접종 여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RSV 백신도 치매를 좀 감소시킨다는 위험을 줄여준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잡으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국가나 의료계에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권하느냐 아니냐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2 개와 RSV 백신 3 개를 합쳐서 볼 때 독감 백신뿐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라도 해 드리는 것이 낫다라고 의료계와 같이 정부가 같이 연구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백신은 내 돈은 안 들이지만 독감 백신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도 RSV 백신보다는 대상포진 백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료계에서도 많이 권하고. 다만 아직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해 줘요. 해 주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선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1 번 독감 백신, 2 번 대상포진 백신, 3 번 RSV 백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득실 다 감안했을 때 득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GV 신드롬이라고 하는 길랑발해 증후군 위험이 있긴 하지만 비용이 부담이 안 되신다면은 맞으시는 게 더 좋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예. 순위는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 RSV 백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젤 님께서 파킨슨병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85세 여성입니다. 파킨슨 진단받고 약 복용 1년째인데 손 살짝 떠는 것 외에 외관상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감정 변화가 파킨슨 때문일까요? 뭘 해드려도 표현을 예전처럼 하시지 않고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 같아요. 1년 사이 감정 변화가 이렇게 있나요? 자, 요거는요. 실제로 1년 동안에 그렇게 급격히 진행 안 합니다, 파킨슨은. 다만 2 가지 요인이 있어요. 파킨슨병 자체에 의한 감정 변화보다는 파킨슨병을 내가 걸렸다고 하는 그 감정적인 충격이 꽤 커요.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변화를 하실 수 있고 어떤 실망과 우울이죠.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2 번째는 파킨슨병 자체가 미세한 근육 움직임 조절이 떨어져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굉장히 없어져요. 사실은 마음속에 감정은 있는데 이 무뚝뚝한 표정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답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정 변화가 1년 사이에 확 나빠지지 않으니까 더 즐거운 일, 더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시면 지금보다 감정이 훨씬 좋은 쪽으로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조언대로 해 보세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희진킴 님께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새 코비드19 백신에 의해 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었는데요. 네, 요거는 이런 연구는 꽤 있어요.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하나를 보도를 했죠. 국내 어느 의과대학 교수님과 어떤 그룹에서 요런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 연구 결과에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보다는 계속 관찰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연구들이 많이 모여져서 또 어떤 결론이 내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은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의 mRNA, 메신저 RNA 백신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mRNA 백신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더 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mRNA 백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갖고 실제로 부작용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달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